안녕하세요. 주말 아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육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침인데도 덥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성장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 되고 있고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송화가루가 다육이 잎에 뽀얗게 내려앉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을 주면서 송화가루를 씻어서 씻어 주었습니다.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거나 이제는 기존에 알록달록했던 단풍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요. 그런 다육이들도 곧 여름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5월 중순까지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어도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요. 두들레아 같은 경우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뽀얀 백분이 묻어나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수면기에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 올 겁니다. 아마 5월 정도 되면 잎이 말라가면서 조금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요. 기온이 높아지면 이 두들레아처럼 생장점 부분에 살짝 병증이 보이는 그런 다육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차각막을 잘 해주거나 아니면 반음지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키워야지만 큰 문제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고요. 이 국민이 같은 경우는 5월 중순 6월까지는 큰 문제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름이 오기 전에 칼슘제를 2번 정도 뿌려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1번 정도 뿌려주었는데 올 여름은 일찍 좀 시작할 것 같아 가지고 다육이들 뿌리가 조금은 더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름을 힘들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칼슘제를 2번 정도 주었는데요. 이 칼슘제 같은 경우는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분갈이하지 않은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뿌려주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애니뱀지라는 칼슘제를 사용했는데 그 칼슘제 같은 경우는 1년에 총 4번만 쳐주었는데 이 칼슘킹이라는 액체로 되어 있는 칼슘제 같은 경우는 10일에 한 번씩 뿌려주어도 큰 문제 없이 이 다육이들이 잘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다육이가 잘 크지 않는다 그러면 칼슘킹이라는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광고가 아니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지금이 참 잘 자라는 그런 계절인데요. 방울복랑을 아마 많은 분들이 키워봤을 것 같은데요. 이 금품종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지면 잎이 후두 떨어지는 그런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이 희귀식물, 이 원종복랑 금 말고 이 희귀식물들, 이렇게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이 반음지에 놓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무리해서 강한 햇살에 놓고 키우다 보면 잎이 지금 작년 여름에 이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 앞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여름을 잘 버티고 나면 올 여름은 크게 문제없이 성장하는 것을 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철화 같은 경우는 계절의 변화에 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이 저면가수로 물을 주거나 아니면 분갈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영양제를 희석해 가지고 하루 정도 담가주면 아마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간혹 줄기에 공중뿌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가끔 보이는데 이 공중뿌리가 나는 거는 화분 속에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해서 발생하는 건데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중뿌리가 난다 그러면 이 뿌리가 아직까지 활착을 하지 못한 상태고 화분 속 안에 건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굶기지 마시고 이 뿌리가 약해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주어야지만 얘네들이 뿌리가 물을 찾아가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라우린제처럼 묵은 다육이들, 이렇게 나이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을 그렇게 더운 여름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 높은 기온에 무름병이 와가지고 폭삭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과하게 물을 주기보다는 잎을 만져서 말랑말랑 거릴 때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해 이 다육이 관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4월, 5월이 되지 않았는데도 기온이 많이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올 여름도
다육이들 키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다육이들이 적응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신비롭기도 하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영상 속에 보이는 이 애니시다와 같은 꽃 종류, 아니면 긴기아난처럼 나은 종류의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 물을 조금만 굶기게 되면 정말 한순간에 주저앉는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이게 되는데, 지금 제가 몇 해 전부터 느끼는 거는 참 다육이 관리가 이 식물들 관리에 비해서는 정말 쉽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동백꽃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한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노란빛 잎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쪽 부분은 아직까지 줄기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 분갈이 전에는 꽃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분갈이를 하고 난 일주일 후 모습은 이렇게 꽃이 피면서 이제 뿌리가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록빛 잎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뿌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이 긴기아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꽃을 몇 해 전부터 계속 예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꽃이 지고 나면 가을쯤에는 분갈이를 새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염자 같은 경우도 참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인데, 너무 강한 햇살에서 키우면 이 품종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지에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율마 같은 경우도 너무나 잘 자라고 있죠. 잎끝이 건강하게 갈변 현상 없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육이 4월 중순 이후의 풍경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4월 같은 경우는 참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이 분갈이도 해 주어야 되고, 물도 주기적으로 주어야 되는, 그리고 살충제와 살균제 같은 약 처방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긴 하지만, 영상 속에서 만나보는 그런 다육이들, 제가 키운 지는 지금 꽤 오래된 그런 다육이들인데, 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계절에 적응을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4월에는 크게 관리적인 부분이 힘들지 않습니다. 물만 잘 주면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제가 꽃식물도 키워보고 일반 식물 관엽 같은 것도 키워봐도 이 다육이만큼 관리적인 부분이 쉬운 식물은 없었구나를 또 매해 느끼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더 덥겠지만 그래도 이 다육이들은 그런 무더운 속에서도 잘 버티는 그런 특징을 알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또 올해는 또 어떤 변화를 보여줄까라는 궁금증, 아니면 설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키울 때 재밌는 그런 식물이라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아마 그런 재미 때문에 영상을 시청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